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소해이기 때문에 좀 불리시하게 장이 작년처럼 굉장히 좋기를 바래 봅니다. 작년 코스피는 연봉으로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 좋았죠. 1400, 150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2800, 굉장히 좋았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못지않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도 굉장히 좋은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 제가 꼭지 매매에 대한 꼭지 채널을 만든 건 저 역시도 뭐 특별한 준비 없이 주변 소문만 듣고 주식 매매를 했던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건 일단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좋다는 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승하고 있을 때, 우상향하고 있을 때 뭔가 주식을 하길 바라죠. 이게 하락하고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테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뭐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종이 좋고 종목이 좋다면 언제 매수를 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여기서 산다, 여기서 판다 이런 것보다 종목이 좋다면, 이 종목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사서 버티면, 존버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지만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연말부터 뭐 1월달 조금 준비하셔서 염승환 부장님 되셨던데 그분도 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관심 종목, 내가 보는 관심 종목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그 종목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어떠한 시기에 사고 어떠한 시기에 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년 제가 예상하는 가장 좋은 섹터 업종군은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시작되는 반도체가 가장 업황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 OLED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뭐 2차 전지 또는 자동차, 전기차죠. 이러한 업종이 좋겠죠. 여기에 뭐 자율주행, 뭐 라이다, 뭐 더 끼워 넣는다면 5G까지 이러한 업종들이 좀 낫지 않겠나,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좋을 종목으로 보자면 역시 바이오겠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 치료제라든지 뭐 CMO 이런 관련해서 내년엔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좋은 내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 콘텐츠, 미디어, 뭐 인터넷 플랫폼
또는 게임 이런 업종군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4차 산업이라 불리는 어떤 데이터 관련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런 업종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시크릿컬 업종 중에 뭐 건설, 화학, 뭐 시멘트, 철강, 뭐 조선 이런 시클리컬한 업종이 있을 거고, 또 소외받았던 업종들 코로나 때문에요. 음식, 유통, 여행, 항공,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내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이제 이러한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고 각 어떤 카테고리별로 종목들을 본인이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매매를 하는데 주식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지금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좋아서 반도체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종목도 너무 많고 저도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시클리컬요. 시클리컬 업종 중에 몇 개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내년 분명히 건설 좋을 거예요. 그쵸? 이게 늘 1월에 발표를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봐서 건설주는 매수 보유를 하시는 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석유화학이죠. 화학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업종들은 짧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을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초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거의 1년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쳐다봐야 되겠죠. 사고 난 다음에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유로 이번 시간에 이런 화학 업종들을 좀 봐볼까 합니다. 자, 화학주를 보다 보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뭐 NCC, ECC, CTO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NCC인데 뭐 ECC도 알아야 되니까, 자, 뭐 셰일 가스라든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가 ECC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유를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가 NCC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이용하는 건 CTO인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석유가 들어오면 이거를 끓여서 뭐 LPG, 가솔린, 납사, 등유, 경유, 벙커수유, 뭐 아스팔트 최종적으로 이런 걸 이제 정유업체가 하는 거죠. 정유업체는 메스오일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몇 개 뭐 정유업체들. 당장 지금 정유업체가 하니까 S오일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자동차 회사에 팔고 비행기 회사에 팔고 뭐 어떤 배 조선에 팔고 또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 정유업체고, 우리가 말하는 석유화학업체라는 건 이 납사 있잖아요. 납사. 이 납사가 정유업체의 한 10% 정도 정제를 하면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뭐 BTX 이런 식으로 벤젠, 뭐 트롤륨, 뭐 자일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납사를 또 끓이고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분들을 추출해내고 그 성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이런 게 석유화학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같이 가공산업까지 최종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석유화학 산업은 이런 것들을 납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이런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뭐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그리고 기타 뭐 화장품, 페인트 뭐 이런 걸 만드는 기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알면 우리가 화학 업종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업종을 보면, 자,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처음에 합성 수지, 합성 수지,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섬유, 옷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고무, 뭐 타이어라든지 장갑 이런 걸 만드는, 주로 이제 금호 석유 같은 경우가 고무 쪽에 속하는 업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 TNC는 어떤 섬유, 이게 스판덱스를 만들고 뭐 나일론을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무튼 효성 TNC는 섬유 쪽이 좀 강하다.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은 어떤 플라스틱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뭐 기타의 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누, 계면활성제 또는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다. 애경유화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원료에다가 첨가제, 가소제, 그러니까 첨가해서 하는 이러한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솔루션은 어떤 건설 자재, 이 여기서 나오는 뭐 PVC든 뭐 P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떤 건설 자재 쪽. 근데 하나솔루션은 좀 변했죠. 이제 색깔이 뭐 다른 뭐 수소나 뭐 이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조금 변했고, 롯데화학도 역시 수지, 섬유 다 하지만 뭐 여기는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게 있어요. 1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나온 에틸렌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안 따라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월까지 좀 바닥이었다가 3월 물론 코로나 때 바닥이었다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에틸렌이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지만 납사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에틸렌 프로필렌이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화학식으로 뭐 C2, 3, 4, 6 이렇게 하던데 요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에틸렌이 기초 유분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상 공장이 12월 말쯤 다시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나프타를 뭐 8,500원어치 공급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괜찮을 거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MB라텍스 이것 때문에 합성과 합성 수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합성 고무 쪽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49%가 상승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요. 어마어마하죠. 효성 TSC는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리사이클링 섬유, 우리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 돼요. 이게 좀 모르죠.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근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어떤 섬유 쪽에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효성 TSC는 뭐 세계 1위 뭐 스판덱스 회사
일하고 이면서도 또 이러한 뭐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원하시는 종목들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월봉을 좀 볼까요? 자, 롯데케미칼 월봉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커다란 흐름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꼭지에서 잡히면 굉장히 2, 3년을 고생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 어떤 상승 파동이 쭉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1, 2년 올라가서 저 꼭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금호석유 역시 금호석유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월봉을 보면 굉장히 높이 떠 있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업종 자체는 괜찮으니까요. 대환, 유화, 모든 시클리컬 아니 화학주가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인가 싶기도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또 고점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효성 TNC 마찬가지죠. 좀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일찍 사서 묻어두고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화학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갔죠? 건설주 역시도, 건설주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건설주도. 하지만 건설주도 1월 중에 미리 선점해서 좀 매수 보유를 하면 이것도 한 1년 2년 괜찮은 업종이 아닐까. 화학주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뭐 공급, 건설 공급을 좀 늘리겠다고 하니까 건설 쪽도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 건설이나 화학주는 사서 한 1년 정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